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대전 용산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권을 보호해달라던 숨진 교사의 외침은 그녀가 떠난 1년 동안 세상에 닿았을까요? 추모 수소를 찾은 교사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용산초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지 1년째 되는 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소엔 교사의 넋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제가 시작되자 동료 교사와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교권을 지켜달라는 숨진 교사의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고 절망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밤마다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숨진 교사의 외침대로 지난 1년 동안 교권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악성민원 대응팀이 생기는 등 교권보호 5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전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는 84건, 이 가운데 77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지만 처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교권 침해로 신고 접수가 되었더라도 그 처벌 규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면 사과 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처분인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가 나오더라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오히려 시행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같은 유명무실한 제도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려는 학교 관리자들의 태도까지 더해 실망한 교사들은 교권보호 신고를 더 꺼리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향후 강한 대처와 함께 학교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좀 단호하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학교 문화를 좀 강화해서 순직 후 1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세종 충남대병원에 파견한 군의관들이 이틀 만에 원 근무지로 복귀했습니다. 파견 군의관 2명은 지난 4일 첫 근무일에 병원과 협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 소재 등으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늘 오전 출근한 뒤 병원의 교체 요청에 따라 곧바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8명이 잇따라 사직해 야간 운영을 중단한 세종 충남대병원 성인 응급실은 이번 주말 근무 기간이 끝나는 군의관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입니다.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이 정부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예비 타당성 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면제로 인한 효과가 지역에 국한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예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19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며 이달 말 실무협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예타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 한도까지 세종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액권 이응패스의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의회가 이응패스 사업의 효과와 절차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비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세종시와 의회가 사사건건 점령 충돌에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응패스 예산 14억 5천만 원 등 세종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심의 중인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 4일과 5일 이틀에 걸친 심의 일정이었지만 이응패스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며 논의는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가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홍보했고 이응패스의 효과도 의심된다며 세종시를 질타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칙을 준수했었을 때 조금 더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응팩스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치 분석을 하면 좋았겠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놓쳤다. 미진한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집행부와 의회의 거리가 확 가까워질 건데 네. 이게 거리가 안 좁혀지네요. 세종시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이라고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최민호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세종 피축제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대표 공약 이응패스까지 여소야대 의회의 반발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응패스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까진 한 푼도 없어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세종시 인구의 10%가 넘는 4만 6천여 명이 가입한 이응패스 예산을 삭감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결과 예측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응패스의 운명은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을 앞두고 공영자전거인 어울링을 218대 추가 배치해 총 3,640대로 확대됐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월 2만 원으로 5만 원 한도까지 세종의 모든 버스와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응패스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는 자전거 이용률도 높여 대중교통 도시로 이미지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으며 정부가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세금 살포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으로 민생 파탄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통 유교 체험과 함께 미래 진로를 찾는 멘토링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논산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유교문화축전과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 꿈빛나래 페스티벌 현장을 박범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가와 전통차가 준비된 한우관에서 아이들은 전통 예절을 배우며 옛 선비들이 즐겨 먹었던 간식들을 체험합니다. 친구들이랑 와서 댕기도 만들고 장구도 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올해 처음 개최된 한국유교 문화축전에서는 전통 금박체험, 가음과 호쓰기 등 7곳의 한옥과 15개의 체험 부스에서 전통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통 유교를 모든 세대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국의 꽃선비와 K유교 탐험대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유교 문화가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생활 문화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축전을 마련했습니다. 사물놀이와 난타 등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된 행사는 오늘 8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축제도 논산 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축제를 찾은 청소년들은 10개 대학교, 15학과에서 나온 대학생 멘토와 유명 유튜버의 강연을 들으며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봅니다. 올해는 고등학생으로 3주 수업을 해서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너, 색다른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청소년 꿈빛나래 페스티벌은 내일까지 논산 국민체육센터와 시민가족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경험과 체험 그리고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폐막하는 축제는 청소년 농구대회와 e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과 불꽃놀이 등 화려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지난주 간호사 불법 대리 시술 의혹이 제기된 대전 서구의 한 대형 피부 미용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대전 둔산경찰서는 병원 관계자들이 간호사의 무면허 시술 등에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구보건소도 해당 의원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5분쯤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2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찾아왔는데요. 가을이 다가오는 9월의 첫 주말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캔버스 위에 동물의 두개골과 군인 헬멧, 그리고 달팽이 껍데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덧없는 시간과 과거의 잔재 등을 표현해 기독교의 7가지 대죄 중 인간의 오만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관능적이고 아름답던 그리스 신화 속 님프는 추상적인 물감 덩어리로 변했고, 영웅 헤라클레스는 머리는 커진 채 팔이 잘려 있습니다. 아폴론의 구애를 벗어나려 도망치다 월계수로 변한 다프네의 비극은 비슷한 듯 다른 4개의 작품들로 재탄생했습니다. 회화의 내용적 측면보다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에 집중한 독일 현대미술계의 중심 마르쿠스 리페르츠의 80년대 후기작부터 최신작까지 헤레디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이나 신화 그리고 고전 그 미술들을 작가가 나름대로 재해석한 노란 상자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쨍한 색감의 상자들은 춤을 추는 듯 보입니다. 마치 버려진 상자처럼 갇힌 사고와 공간 속에 사는 인간들이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상자에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기하학적 형태 아래 그림자가 어우러진 그림자 연작과 관념적 틀에서 벗어난 창문 연작까지 제21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을 받은 김봉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행복과 기대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관람객분들도 김봉태 작가님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삶의 행복을 조금 더 돌이켜보시면 세종문화예술회관 재개관을 기념해 세종시를 대표하는 합창단들이 모여 만드는 천상의 하모니 제1회 세종합창제는 내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아산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인 맹사성의 청렴과 근검, 도덕 등의 덕목을 표현한 창작 뮤지컬 고불은 내일까지 아산 삼동소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성교회 총재 정명석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 나선 검찰은 정 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소속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1심 선고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대전과 태안, 천안 등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950년 10월 태안 원북면과 근흥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23명이 인민군 점령 기간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 등 모두 3건을 참고인 조사와 행영 기록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